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일러스트레이터와 포토샵으로 디자인 굿즈 만들기를 학습하게 된 강사 조규현입니다. 이번 시간은 17번째 시간인데요. 나만의 메뉴판 제작하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메뉴판을 식당이나 카페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 메뉴판의 크기, 재질, 형태, 그리고 면 수는 천차만별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한 장짜리로 되어 있는 그런 메뉴판은 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전단지로 만나볼 수도 있고요. 또는 식당의 그 테이블 위에 이와 같이 이렇게 이 메뉴판이 놓여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펼쳐서 또 접을 수 있는 형태로 메뉴판이 만들어져 있기도 한데요. 한 면짜리 이 메뉴판은 크기에 따라서 테이블 위에 놓여지는 형태의 메뉴판으로 쓸 수도 있고, 또 어떤 것은 크게 만들어서 카페에서처럼 그 메뉴판이 그 직원들 뒤쪽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고객들이 그걸 보고서 주문을 하기도 하고, 또 요즘에는 기계를 통해서 주문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그 액정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메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형태의 메뉴판이 존재하는데요. 한 면짜리 메뉴판에 이제 우리가 내용을 담으려면 주요 메뉴들 중심으로 해서 메뉴를 넣고 또 가격을 지정하고 거기에다가 가게 이름이나 또는 이벤트 정보를 넣어서 우리가 한눈에 보여지게끔 잘 담아낼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다양한 메뉴판 디자인들을 살펴보시겠는데요. 여기에 첫 번째 나타나는 항목은 색상을 쓰지 않았어요. 색상을 빨간색, 흰색, 검정색만 썼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주목이 되는 부분이 있죠. 빨간색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런 세트 메뉴에 대한 구성과 메뉴 가격을 적었고요. 상단에 지금 현재 이벤트 중인 런치 할인에 대한 부분을 크게 넣어주었습니다. 런치 메뉴 30% 할인 혜택을 한 번 더 하단에 강조해주고 주요 메뉴를 메뉴판으로 구성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예약 문의 연락처를 넣어주었어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서 오픈 기념 메뉴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중에서 베스트 메뉴 4개만 넣어서 여기서는 사진을 함께 사용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그 업체만의 분위기를 이렇게 네온사인처럼 효과를 주어서 어떤 가게의 느낌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었죠. 세 번째 보시면은 여기에서는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고 텍스트만으로 카페에 쓸 단순한 심플한 형태로 이렇게 이미지를 주고 커피 종류, 커피가 아닌 종류로 두 가지로 나누어 주고 그다음에 가격을 이와 같이 나누어 써주었습니다. 추가 내용은 이렇게 박스에 간단히 정리해 주었는데요. 굉장히 정리가 잘 된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좌측처럼 플라워 카페 메뉴가 있는데 이와 같이 플라워 카페답게 꽃의 이미지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박스를 이용해서 타이틀과 메뉴를 두 단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종류별로 가격을 넣어주었습니다. 두 번째도 역시 비슷한데요. 여기서 네일샵의 메뉴판이에요. 그래서 네일 분류와 그 다음에 가격을 넣어주고 야간, 주간, 시간 이런 부분들을 넣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품을 이렇게 배경으로 넣어주었어요. 마카롱 이미지를 넣어주고 두 개는 앞으로 넣어주어서 여기 커피 사이즈업이라는 부분을 강조해서 지금 현재 이벤트 하는 부분을 메뉴판에 크게 나타나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디저트 커피 메뉴를 메뉴판으로 만들어줬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렇게 우리가 단면으로 할 수도 있지만 앞뒷면으로 하거나 양면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두 페이지로 만들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이와 같이 앞면에 대표 메뉴가 나타나고 뒷면에 세부 메뉴가 나타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장짜리의 경우 가장 우측에 보시게 되면은 시푸드 레스토랑이라고 해서 주요 메뉴들이 상단에 나타나 있고 이미지로 나타나 있고
그리고 대표 메뉴는 사진과 함께 메뉴 설명과 가격을 첨부했어요. 그리고 기타 간단한 설명이 필요 없는 음료 메뉴들은 밑에 그냥 글자와 가격을 넣어주었죠. 자, 또 다른 메뉴판의 형태는요, 이제 광고용으로 많이 쓰는, 어떻게 보면 메뉴판이라기보다는 메뉴 광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신메뉴라든지 핫한 메뉴, 이런 것들, 추천 메뉴,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그 음료나 음식의 이미지와 함께 이와 같이 메뉴 이름, 가격, 특징을 덧붙여서 함께 이렇게 시리즈로 내놓는 형태도 많이 사용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것도 메뉴판의 한 종류라고 할 수가 있죠. 메뉴의 정보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찍은 샷이 굉장히 디자인 시의 구도가 예쁘기 때문에 위에서 찍은 샷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옆에서 이렇게 마치 손에 쥘 듯이 이 손잡이를 앞부분으로 사진을 찍게 되면요, 사람이 마치 내 손에 쥐어진 음료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넣어주었고, 아이스 음료 같은 경우는 뒤에다가 이 눈 모양의 이런 아이콘들을 조금 더 사용해서 차가운 느낌을 더해주었고, 그 다음에 음료가 초콜릿 종류이기 때문에 배경색도 초콜릿색으로 넣어주고, 전체적으로 이런 브라운 계열 컬러를 써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은 또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는 그런 메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크리스마스 상징하는 빨간색 배경을 사용해줬고, 또 트리 이미지도 써주었어요. 그리고 메뉴 접시를 이렇게 넣어주었는데, 보시면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음료나 이미지 그리고 접시를 넣어줄 때 전부 다 보여야 되지 않습니다. 전부 다 보여야 되는 게 아니라 일부분을 이렇게 바깥으로 빼서 일부만 지금 보여지도록 한 것이, 이제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이런 식으로 디자인 작업을 할 때 여러 개의 메뉴를 넣을 때, 또는 하나의 메뉴를 넣을 때 메뉴판에 일부분이 가려지도록 해서 메뉴를 배치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또 디자인 원리상으로도 굉장히 좋은 부분입니다. 이렇게 일부분이 숨겨지게 된 채로 화면에 보여지게 되면 실제로 보는 사람들의 디자인 심리를 자극해서 이 남은 부분에 대한 상상력을 본능적으로 이끌어낸다고 해요. 그래서 더욱더 흥미를 가지게 되고 궁금해하게 만드는 그런 심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에서 이렇게 일부를 잘리게 만드는 그런 기법을 많이 사용을 하는 거죠. 특히 메뉴판 디자인 같은 경우 이미지 배치를 할 때 이런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하고, 남은 부분은 이제 디자인 요소로 이렇게 일러스트나 아이콘, 또 타이포그래피, 텍스트 타이틀, 이런 요소들을 통해서 사용을 해주고 채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한 페이지짜리를 봤다면 이번에는 펼침 형태로 표지가 있고 뒷표지가 있고 펼쳤을 때 그 안에 메뉴가 나오는 형태로도 디자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도 많이 보셨죠? 그리고 더 메뉴가 많은 경우는 아예 책 같은 형태로 페이지가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제작하실 때 실제로 필요하신 부분이라면 여러분이 필요하신 만큼 페이지 수를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표지 우측에 들어가고, 표지만 봐도 이곳이 음료 전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펼쳤을 때는 표지에 썼던 이 녹색이 메인 컨셉이에요. 그래서 녹색으로 상단 타이틀을 정하고, 그 다음에 중제목도 녹색으로 정하고, 나머지 메뉴들은 이와 같이 검정색으로 메뉴명과 간단한 설명, 그리고 핫, 아이스 아니면은 사이즈별로 가격을 나타내주고요. 우측에서 메인 스무디 같은 경우에는 상단 이미지를 노출해 주어서 어떤 맛을 연상케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접는 형태인데 우측에 메인 이미지와 함께 식당에 이름을 넣어 주었습니다. 표지가 있고요. 이것을 펼쳤을 때 파스타, 에피타이저 등등 이러한 메뉴들이 나타납니다. 여기서는 사진을 함께 사용해 주어서 효과적으로 보이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3가지 이미지를 메인에 사용을 해주었고요. 그 다음에 회사 상표 이렇게 넣어줬고, 그 다음에 펼쳤을 때 여기에서는 부분마다 메인 이미지가 나타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텍스트로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스페셜한 부분은 회색 박스로 처리를 해서 그 안에 넣어줬는데요. 이와 같이 만드시는 분에 따라서 다양한 메뉴판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 비슷한 분류로 표지가 만들어져 있고, 상단 열어주시면 상단에 갈색과 왕관 모양의 아이콘, 그 다음에 세트 메뉴가 먼저 나오고 남은 메뉴들을 설명해준 형태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메뉴판을 제작하다 보면 이러한 실제 음식, 사진, 이미지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여러 페이지라면 더 많은 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지만, 아까처럼 한 페이지로 제작을 하는 메뉴판이라면 한 페이지 안에 이미지와 텍스트가 같이 들어가면서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성을 잘 해주시는 것이 중요한 그런 굿즈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인쇄 화면입니다. 자, 이렇게 메뉴판을 인쇄할 때 한 페이지로 인쇄를 할 때는 전단지로 분류가 속하게 됩니다. 한 페이지짜리 홍보물, 한 페이지짜리 인쇄물을 여러분들이 인쇄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전단에 속합니다. 한 페이지짜리는 전단 또는 포스터가 있는데, 포스터는 최소 사이즈가 일반적으로 A3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사이즈로, 굳이 포스터 사이즈로 메뉴판을 크게 만들면 테이블 밖에도 넘쳐나게 되고, 오히려 더 작은 사이즈의 메뉴판을 만드는 게 좋죠. 그래서 이때는 전단지의 옵션으로 들어가서 전단지 형태로 여러분들이 제작하시면 되겠고요. 아까처럼 펼침 형태로 4페이지짜리를 만든다면 리플렛, 4페이지짜리 리플렛으로 작업이 들어가게 되고요. 또 6페이지짜리 접는 형식의 그런 메뉴판을 제작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6페이지짜리 리플렛으로 역시 들어가게 됩니다. 더 많은 형태로 책자처럼 페이지가 많이 들어가는 형태는 이제 카탈로그 형태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쇄 면수, 뭐 크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그 인쇄지 종류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제작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여기서 한 페이지짜리로 이루어진 이런 단면 전단지 형태로 해서 메뉴판을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쇄 방식을 설정해야 되고, 용지와 사이즈, 매수를 설정을 해서 견적을 뽑고 그 다음에 주문을 맡기는 형태예요. 인쇄 방식은 소량 공급인지 또는 대량 인쇄인지 해서 여러분들이 그 수를 설정을 하시는 것이고요. 용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해서 용지를 봐왔는데 그 용지를 어떤 것으로 할지를 선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전단지 같은 경우는 선택할 수 있는 용지의 종류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기본 고급 광택 용지 아트지로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것이 약간 빛에 비쳐 반짝이죠, 하단이. 네, 그래서 아트지 기본으로 하시면 이런 지금 왼쪽에 보이는 듯한 형태로 인쇄하실 수 있고요. 기본 사이즈 A4로 되어 있는데 이 사이즈는 우리가 언제든지 변경하실 수가 있고요. 이 상세한 옵션들을 다음 페이지부터 다시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매수를 100으로 하고 기본 지금 보여지는 방식으로 했을 때 현재 우리가 볼 사이트에서는 3만원 정도로 금액이 산출됩니다. 자, 먼저 메뉴판으로 제작할 이 전단지 사이즈를 보자면요. A4, B5, A5, B6 이렇게 4 종류로 나뉩니다. A4는 여러분들이 흔히 만나보실 수 있는 A4 사이즈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21에서 29.7cm 가로 세로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절반으로 자른 게 A5예요. 절반 사이즈. 그 다음에 B5 사이즈는 18.2에 25.7 16절지라고 하고요. 이것의 절반이 B6입니다. 12.7에 18.2cm인데
이런 작은 형태의 전단지는 우리가 그 전단지 중에서도 냉장고에 붙이는 자석 형태의 전단지 보신 적 있죠? 네, 그런 형태로 부착용으로 사용할 때 이런 작은 형태를 일반적으로 많이 작업을 하고요. 실제 인쇄용으로 메뉴판에 적합한 것은 이 앞에 있는 3가지 정도까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로 갈수록 글씨가 너무 작아져 버리기 때문에 메뉴판으로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선 A4, B5, A5 중에서 골라서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이 옵션이 있었죠. 종이는 여기에서는 3가지를 지원을 하는데요. 자, 아트지가 가장 기본입니다. 여기서 숫자가 클수록 두꺼운 종이이고요. 일반 A4 용지의 두께, 우리가 사무용으로 생각하는 일반 A4 용지의 두께를 평량을 80으로 봅니다. 80으로 잡았을 때 일반적인 대량 배포용으로 전단지가 광택에 있는 아트지를 사용하는데 그 A4보다 조금 두꺼운 90을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보다는 더 두께감 있게 하고 싶다면 아트지 150을 사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아트지 90은 그냥 일반적으로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얇은 전단지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메뉴판 정도로 여러분이 그 카페에 놓고 또는 식당에 놓고 작업을 사용을 하실 거라면 150 정도는 가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아트지는 가장 대중적인 용지입니다. 면이 곱고 고르며 광택이 조금 있다는 특징이 있고 색상 표현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색상이나 이미지가 많이 들어간 디자인이라면 아트지를 사용하시면 좋고요. 스노우지는 광택이 적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촉감이 부드러워요. 차분한 색상 표현을 할 수 있고 은은한 광택이 있어서 고급스럽습니다. 고급스러운 느낌을 강조할 때 스노우지를 사용하시면 좋고 스노우지 150입니다. 다음 모조지 150이 있는데 일반 A4 용지처럼 자연스러운 무광의 종이입니다. 눈부심이 적어서 글씨를 편안히 읽을 수 있고요. 필기감이 우수하지만 물과 습기에 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이 많은 디자인, 메모가 필요한 디자인을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모조지를 사용하지만 만약에 메뉴판으로 사용하시고 그 위에 음료를 놓거나 그 다음에 음식을 놓고 사용하실 예정이라면 이 모조지는 물과 습기에 약하기 때문에 사실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트지, 스노우지 메뉴판으로 하실 거라면 이 2가지를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아트지의 경우 150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메뉴 부분에 메뉴판의 제작에 필요한 실제 기능들, 옵션들을 전부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새로 만들기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새로 만들기를 통해서 인쇄 카테고리를 골라보죠. 인쇄 카테고리로 들어가셔서 보시면 A4, A5, A6가 만들어져 있고 B5, B4, B3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까 보았던 전단지 사이즈 중에서 바로 그때 나타났던 A5 형태를 선택해서 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전체 사이즈는 148에 210, 300 ppi 해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우측에도 폭 148mm에 높이 210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14.8cm에 21cm, 300 픽셀 퍼 인치 해상도의 색상 모드는 인쇄이기 때문에 CMYK 색상으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옵션을 확대해 보시면은 또 다른 색상 프로필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바로 이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8에 210, 이 사이즈는 실제로 나타날 사이즈인데요. 포토샵에서 인쇄물을 제작하실 때는 반드시 여기에서 돌연 부분을 생각해서 더해 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꼭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을 해두세요. 돌연이라고 해서
실제 인쇄용으로 여러분들이 제작을 한다라고 할 때는 이 실제 규격 148에 212 A5의 규격이에요. 그런데 이 정 사이즈로 작업하는 게 아니라 이보다 상하 좌우 2, 3mm 정도 크게 더해서 제작을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티켓을 제작할 때도 마찬가지로 상하 좌우 2mm의 여백을 넣어 4mm를 더해 주었는데요. 이와 같이 상하 좌우 여백을 넣어 주어야 인쇄 시에 잘려나갈 부분을 방지할 수 있고, 잘려나갈 부분을 우리가 가이드, 안내선을 통해서 만들어주고 그 안쪽을 안전 영역으로 해서 작업을 해주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A8부를 선택했을 때 나타나는 148에 210 이 상태에서 폭을 여기 4mm만 더해주세요. 그럼 150이죠. 210에서 3mm를 더하면 214죠. 이렇게 폭과 높이를 152에 214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1mm, 2mm 정도 더 추가해 주셔도 상관없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제작 단추를 눌러주시는 거죠. 메뉴판 세로 모양으로 만들 거라서 이렇게 만들었고, 여기서 눈금자를 꺼내주세요. 컨트롤 R을 누르면 눈금자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눈금자 단위는 마우스 클릭하면은 센티미터, 밀리미터 확인하실 수 있고, 밀리미터로 바꿔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하 좌우 2mm의 눈금자로부터 안내선을 꺼내서 2mm의 좌측 여백, 2mm의 상단 여백 위치에 안내선을 반드시 만들어주고 작업을 시작하세요.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세 문자 만들기를 할 때 이런 작업을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돌연이라는 그 영역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돌연이라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안내선 작업을 굳이 해주실 필요가 없어요. 포토샵에서는 돌연이라는 옵션이 따로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와 같은 형태로 각각 상하 좌우 2mm씩 제작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눈금선을 따라서 이렇게 맞췄는데 이 미리가 만약에 맞지 않다, 확대해서 한번 보세요. 돋보기로 확대해서 보시면 정확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맞지 않겠다. 그렇다면은 컨트롤을 누르고 안내선 부분에 마우스를 대시면 이걸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택 도구를 가지고 안내선 안쪽을 드래그 앤 드롭 하시면 이 안쪽에 나타난 사이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로 부분이 조금 더 넓게 된 것 같아요. 정확하게 2mm로 이렇게 재설정해 주시고 상단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상단 부분 확인하셔서 2mm로 확인하시고, 이와 같이 드래그 하시기가 어렵다면 차라리 사각형을 먼저 2mm에 2mm짜리로 만들어 놓고 작업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내선을 상하 좌우 2mm씩 만들어준 사이즈, 그리고 A5의 사이즈, 그리고 CMYK 모드로 모든 것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제가 저장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A5용 예제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메뉴 A5 이라고 일단 PSD 포토샵 파일로 제가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작업을 해주고 또 이어서 다음 시간 메뉴판 작업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